오늘은 현 중3부터 특목고가 유리한가 하는 주제로 학부모님 설명해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대부고, 상산고, 현대천문고가 2025년 교육과정을 발표를 했어요. 그거 가지고 시간표까지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교육과정 보면 시간표는 대충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어떤 전략으로 대입을 끌고 가는지 3년 동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건지가 나옵니다. 그거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그런 학습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입시 기본 용어를 오늘은 막 쓸 거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수시, 정시는 아시죠? 정시는 주로 수능 쳐서 가는 입시 전형이고요. 수시는 학생부에 있는 숫자, 내신 같은 숫자를 보거나 학생부에 있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나 그런 걸 가지고 뽑는 걸 수시라고 합니다. 수시하고 정시 비중이 대학마다 다른데요. 우리가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정시 40, 수시 6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균은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용어로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도 해요. 요거는 뭐냐면은 순수하게 실력순으로 쫙 뽑아버리면 고등학교 간 학력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정 고등학교에 지나치게 많은 쏠림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일종의 쿼터제 같은 거예요. 각 고등학교마다 서울대 같으면 지역균형 선발, 지균이라고 부르고 연대고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해요. 원리는 같습니다. 고등학교마다 보통 2장의 원서를 줍니다. 이 2장을 학교에서 특정한 학생한테 나눠줘요. 주로 문과 1등, 이과 1등이 많겠죠. 이과 1등, 문과 1등 한 장씩 원서를 쓰게 합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2,000개 좀 넘는데 거기 있는 전교 1등, 2등이 다 서울대 지균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5,000명 되는 애들 중에서 지균으로 몇 프로를 뽑습니다. 지균으로 뽑는 퍼센트는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20% 정도? 이 정도쯤 합니다. 기균, 기회균등 전형이에요. 이것도 비슷한데요. 주로 독립유공자나 농어촌 지역이나 특별한 처지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줘요. 그거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 그래서 사배자라고도 하고 기회균등 선발 전형이라고 해요. 얘는 한 5% 정도 돼.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있어요. 특히 의대에 많습니다. 이건 아주 입시에서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면은 충남 지역에 있는 의대는 충남 지역에서 중고 6년을 거주하고 충남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닌 애들만 대상으로 뽑아요. 이거 없으니까 수도권 애들이 전국의 의대를 다 점령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인재만 따로 지원하게 해요. 한 40%를 지역 인재로 뽑습니다. 어쩌면 이거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워낙 지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지방하고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 전형을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충남, 강원도 같은 데가 의대 정원에 비해서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적거든요. 그런 데하고 수도권의 의대하고 합격하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 같은 걸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버님이 원주 정도 아니면은 천안 정도에서 출퇴근하시고 6년 동안 사는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용어, 수시 안에는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게 있어요. 교과전형은 주로 숫자만 보고 합니다. 내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다 합쳤을 때 1.2, 1.1 이런 애들이 서울대 지원하고 의대 지원하고 그런 식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숫자도 보지만 그 외에 세부 특기사항, 세특이라고 합니다. 세특도 보고 기타 활동사항도 봅니다. 옛날에는 여기는 교회 수상, 봉사활동 이런 거를 무분별하게 많이 했더니 조국 사태 때처럼 금수저, 음수저 이런 불평이 생겨가지고 학교 안에서 부모도 없이 한 것만, 그것도 교과 관련된 것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영을 해요. 그거조차도 줄였어요. 많이 줄였어요. 전에는 선생님이 쓰는 세특사항이랑 여러 가지 학생부에 적는 거를 1000자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 500자 이렇게 확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변별력이 덜해졌습니다. 어쨌든 교과전형, 학생전형이 있어요. 근데 특히 교과에 같은 경우는 지방전교 1등은 1.0도 있어요. 전과목 4% 안에 든 거죠. 3년 내내. 근데 외대부고나 휘문, 낙생이 이렇게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같으면 전교 1등도 한 2.0, 1점 후반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로만 비교하면은 지방에 좀 못하는 애가 너무 많아요. 전교 1등이라도. 그래서 수능 최저란 걸 해가지고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애들을 뽑자고 수능 최저란 걸 해요.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합니다. 잘 친 과목 3개 해서 수능 등급이 5등급.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수학 3등급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3합분이 사합 6인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능 최저란 게 있다. 지금까지는 어떠냐면 교과 전형은 최상위권 대학, 예를 들면 서울대나 이런 데는 교과 전형이 없어요. 근데 의대는 일부 있어요. 교과 전형. 그래서 의대 뚫는 애들 중에 교과 전형을 파가지고 뚫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일부러 내신 따기 좋은 일반고를 가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공부를 잘해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탈대치라고 하죠. 대치를 벗어나서 좀 헐렁한 데로 가서 전교 1등을 찍고 교과 전형으로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으니까 그냥 학종이나 수능을 노리기도 하고 그래요. 정시는 옛날에는 수능 100%였는데요. 최근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몇몇 대학에서는 수능을 80% 반영하고 교과 평가를 한 20%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과목을 어느 정도 등급을 받았느냐를 한 20% 반영하겠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것 같잖아요.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2년 했거든요. 13학년도, 24학년도 두 해를 했는데 교과평가의 실질 반영 점수는 20%다 그래도 빵점하고 100점이 있지는 않잖아요. 서울대 오는 애들이. 실질 반영은 몇 점 정도 되냐 하면은 과학 과목 2점짜리 한 문제보다 좀 약해요. 2점이 안 돼요. 1점 얼마예요. 과학 한 문제보다 비중이 낮다. 그것도 뭐 사실은 1.3 하니까 완전 작은 건 아닌데 또 어마어마하게 큰 정도는 아닙니다. 20%까지는 안 돼요. 실질 반영률은 그보다 적습니다. 다음에 고교 학점제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중3부터 고등학교 가면 고교 학점제라는 거를 시행한다고 하고 그거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현 중3이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고 대학 입학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라는 게 작년에 확정이 됐어요. 이 두 개의 틀을 가지고 갈 거고 이 두 개 틀이 아마 초6까지는 적용될 것 같아요. 현 초6까지는. 현 초5부터는 또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저번 설명에서 제가 안내 드렸습니다. 고교학점제 2028 대입제도의 특징이 문이과가 통합해서 공부하고 수능도 치고 내신도 하고 그래요.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재 고등학생들도 문과 이과 통합해서 수능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과가 문과에 침공한다. 한양대 공대 갈래 애가 서울대 경영대를 가더라. 뭐 그런 거를 최근 몇 년 있었죠. 그런데 그게 조금 더 강화됐다. 이제는 수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도 전에는 이과하고 문과하고 선택 과목이 조금 달랐어요. 이과 애들은 미적분을 선택하고 문과 애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요. 그 전까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공통으로 하고 선택 과목이 좀 차이 있었는데 2025 고교학점제부터는 완전 똑같겠죠. 미적분 없어졌어요. 확률과 통계도 없어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우는 공통과정만 가지고 수능을 냅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이나 이런 건 학교에서 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과 성향 애들은 미적분 이런 걸 더 듣고 문과 성향 애들은 확률과 통계 듣고 근데 수능은 안 치고 그 다음에 내신은 5등급제로 등급이 완화됐어요.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입니다. 요 자세한 건 우리 유튜브에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용어가 좀 있어요. 입시 용어가 많습니다.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유목 선택 과목, 고시 외 과목 이렇게 나눕니다. 공통 과목은 고1 때 배우는 거예요. 공통 수학 1, 2, 과학은 통합과, 사회는 통합사회, 국어, 영어, 공통 뭐 이렇게 공통으로 배우는 게 있어요. 일반 선택은 고2부터 진로 선택까지 해서 고3까지 배웁니다. 융합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고2에서 고3까지 배우는데요. 이제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은 옛날에는 진로 선택이 주로 고3 때 많이 배웠는데 요거는 절대평가였어요. 요건 상대평가였어요. 고2 때 배우는 건 내신이. 그랬는데 현 중3부터는 모두 다 상대평가입니다. 융합 선택이라는 건 새로 신설됐는데요. 여러분이 처음 듣는 과목들 대부분 다 처음 듣는 과목이고 아마 학생들이 많이 선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융합 선택의 사회과학 빼고는 모든 과목이 다 상대평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교학점제를 더 역행했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그래서 고교학점제랑 완전 짬뽕으로 뒤섞여 있어요. 변형된 고교학점제쯤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상대평가로 변했다. 그다음에 대학 중에 영재학교, 이걸 영재고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영재학교입니다. 과학고, 외고, 국제고. 외고하고 국제고는 통합하는 학교도 생길 겁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민사고니, 외대부고니, 상상고니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모집이에요. 광역 단위 자사고라는 게 있어요. 뭐 서울이 휘문, 중동 이런 데고요. 경기도에서는 뭐 양서고 그런 몇 개가 있습니다. 도 단위로 모집하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 갑반고, 갑반고는 비평준화 명문고 또는 교육특구의 명문고를 일반고 중에서 갓이라고 갑반고라고 속칭이에요. 근데 귀에 속 들어오고 짧으니까 화성 같으면 비평준화니까 화성고 이런 데가 굉장히 실적이 좋죠. 하여튼 갑반고 있습니다. 요런 데가 소위 명문고등학교, 입시 실적이 좋은 고등학교 그렇게 부릅니다. 고교 블라인드는 고교 서열화가 생길까봐 입학사정관이 학생 서류를 볼 때 어느 출신 고등학교인지를 가리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요. 예를 들면 외대 부고의 수학 성적 하면은 평균이 높아요. 분산이 덜 돼 있어요.
촘촘하게 평균 근처에 모여 있어요. 다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성적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성적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를 표준 편차가 작다고 하거든요. 일반고는 완전 공부 포기한 애부터 소수에 열심히 하는 애까지 있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그동안은 대학에 제공했어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고교 블라인드 돼 있어도 성적이 평균이 높으면서 표준 편차가 적다. 그러면 고르게 다 공부 잘하는 학교, 그래서 실력이 있는 고등학교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전교 1등 하기는 되게 어렵죠. 1등급 맞기는. 그런데 평균도 낮고 표준 편차도 엄청 커. 그러니까 애들이 흩어져 있어요. 성적이. 잘하는 애 소수 있고 못하는 애 엄청 많고. 그럴 때는 이 학교는 학력이 떨어지는구나. 똑같은 1등급이라도 좀 실력이 못하겠구나. 이렇게 학교에서 고교 블라인드가 있어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했어요. 공동교육과정. 예를 들면은 분당에 근데 물리 2 과목이 개설이 안 돼요. 근데 거기 학생이 물리과를 가고 싶거나 기계공학과 가고 싶어서 물리 2를 듣고 싶어. 그런데 학교에서 개설을 안 해줘. 근데 대입에서는 이걸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분당에 있는 몇몇 고등학교가 물리 2를 한 학교에 개설을 해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개설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몇몇 학교가 연합해서 한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은 그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거나 가서 들어요. 그래서 시험 치고 수행하고 다 해서 성적을 줘요. 이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동교육과정은 절대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상대평가하기가 애매해서. 근데 22 개정 교육과정 하에 고교학점제에서는 이거를 절대평가할지 상대평가할지가 안 정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부 융합선택 빼고는 다 상대평가로 바뀌었는데 자기가 예를 들면 낙생고예요. 공부 잘하는 학교예요. 대수를 여기서는 내신 따기 어려운데 공동교육과정을 찾아서 듣는다. 수학은 없을 것 같은데 과학 과목에는 있다. 공동교육과정을 들으면 절대평가니까 A를 받는 거죠. 내가 약한 과목인데. 그래서 일부러 상대평가를 회피하는 회피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어느 걸 할지. 그 다음에 소인수 과목이 뭐냐면요. 바뀐 5등급제 하에서는 상위 10%까지가 1등급이에요. 만약에 9명이 신청하는 과목이 있다고 쳐요. 물리 2인데 9명이 신청했어요. 그럼 100점 맞고 혼자 1등을 해도 얘는 상위 10% 바뀐 거예요. 그래서 2등급을 받게 돼요. 옛날 2015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소인수 과목은 절대평가를 했어요. 상대평가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 상대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을 고시 외까지 다 상대평가를 하니까 소인수 과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상대평가 할 거냐? 절대평가 할 거냐? 이게 아주 영향력이 큽니다. 근데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만약에 공동교육과정과 소인수 과목이 절대평가로 된다고 하면은 특목고 자사고는 논합니다. 소인수 과목 되게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예산이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잘하는 애끼리 엄청 경쟁을 해서 내신이 따기 어려웠는데 소인수 과목 막 들으면은 절대평가니까 70% A 주고 이래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평가의 불이익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인수 과목을 다 상대평가를 하면은 9명 듣는 과목은 아무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2등급부터 시작이니까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다양한 선택 과목을 존중해준다는 고교학점제 취지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입시 위주의 과목으로 돼요. 고교학점제 거의 껍데기만 남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봐야 돼요. 이게 워낙 정치적이다. 몇 가지가 입시 기본 영어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니, 초등학생 어머니들은 대부분 잘 모르실 건데 이제 슬슬 대입 설명회도 조금씩 들으십시오. 어차피 우리 아이가 지금 저학년이면 대학교 갈 때 또 바뀌어 있어요. 정권도 바뀌고 교육과정도 바뀌고 다 바뀌어 있을 거긴 한데 그래도 큰 흐름은 알고 계셔야지 뭐를 준비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다니시고 기본 용어 정도는 아시면 좋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외대부고 2025 교육과정이 발표가 됐어요. 그걸 홈페이지에서 보면 용인 외국어 대학 부설고등학교 2025학년도 교육과정 편제표 이렇게 뭐 깨알같이 해서 쫙 있어요. 이거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걸 캡처해서 2페이지에 넣어놨는데 이걸 다 보실 건 없고요. 제가 핵심만 딱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교육과정을 수업 시간표로 딱 하면은 시간표가 나오거든요. 그럼 시간표 중에서 학생들이 고1 때는 이거 듣고, 고2 때는 저거 듣고, 고3 때는 이거 듣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해 놓으셨냐 하면 이래요. 전체 과목 수가 보통 교과가 100개예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계산하는 과목이 특목고 선택 과목, 고급 물리, 고급 대수, 고급 화학 이런 식으로 고급자가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한 20개 있어요. 다음 고시 외 과목 이거는 뭐냐면요. 이 학교에만 있는 과목이에요. 별별 희한한 과목이 다 있어요. 외대부고에만 있는 과목이에요. 그게 자그마치 54개나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다 일반 학교가 따라하겠어요. 54개의 일반 교육과정 화학도 아니고 물리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역사도 아닌 듣도 보도 못한 과목을 54개나 개설해놨어요. 그래서 고교 블라인드를 해도 뭐 글로벌 정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과목이 딱 있었고 얘가 수강했어요. 그럼 학생부에 나온단 말이에요. 글로벌 정치 드러내보니까 얘 외대부고 출신이네 이렇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외대부고에는 아주 우수한 애들이 오고 실력이 높다는 걸 입학사정관이 아세요. 그래서 외대부고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플러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시 외 과목이란 걸 쫙 깔아가지고 우리 애들 외대국어 애들이고 정말 수능 과목 외에도 이렇게 탐구 역량이 높고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를 과목으로 입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 자기 전공에 맞게 고시 외 과목 좀 어렵겠죠? 좀 폼이 나요. 제목을 들어보면. 그런 거를 몇 개 선택해서 제가 예를 들면은 경제학과를 가고 싶었어. 아니면 기계공학과 가고 싶었어.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특별한 과목들을 좀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에서 손이 가죠. 약간 내신이 낮아도 손이 가죠. 내신도 옛날보다 좀 완화됐어요. 옛날에는 4% 1등급, 11% 2등급 이렇게 하니까 2등급 따기도 어려웠거든요.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10%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2등급 받던 애들이 1등급을 붙이는 거예요. 옛날 3등급, 4등급 받던 애들이 지금 2등급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대 보고 다니면서 3등급 하면은 옛날에는 3등, 5등급이 중간 약간 밑인데 지금 66%까지가 3등급으로 찍히거든요. 그럼 외대국어에서 66% 위에서 3분의 2잖아요. 외대국어의 3분의 2는 어지간한 명문대에서는 숫자로는 이제 안 밀려요. 숫자로는 이제 꿀릴 게 없다. 연대 고대까지는 갈 수 있다. 위에서 66%까지. 그러니까 내신 경쟁 강도가 확 낮아지죠. 전에보다는. 외대국어에서는 그래서 우리 애들 3등급 66%까지라고 해서 깔보지 마세요. 우리 애들 외대국어예요 하고 고시외 과목이랑 특목고 선택 과목 이런 데서 빵빵하게 어필을 해줘요. 다음에 문과를 배려해줬습니다. 어떠냐면 선택할 때 문과 애들은 요 코스로 들어. 수학을 예를 들면은 문과 애들은 고2 때 대수 들어. 고2 2학기에는 미적분 들어. 이런 식으로 문과 애들이 발발할 걸 해놨고 이과 애들은 고2 1학기 때 대수 미적분 다 들어. 고2 2학기 때 미적분 2 들어. 고3 1학기 때 기하 이런 거 들어. 고급 수학 들어. 뭐 이렇게 이과 애들이 갈 코스랑 문과 애들이 갈 코스를 분리해놨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문과, 이과를 분리해서 문과 애들이 양민 학사를 안 당하게 배려해줬습니다. 물론 외대국어가 이과가 훨씬 많긴 하지만 문과 애들도 괜찮다. 다음에 수능 과목을 모두 수강할 수 있게 편성해놨어요. 이제 수능이 중요하니까 수능 과목을 다 수강할 수 있게 편성했어요. 결론, 고시외 과목으로 고교 블라인드 무력화해서 학종 경쟁력을 상승시킨다. 요게 외대국어 교육과정 분석한 결과입니다. 요건 상상고 할게요. 상상고는 뭐 현대천문고 이런 애들은 비슷하게 갈 거예요. 아마 낙생고나 중동고, 휘문고, 또 화성시의 화성고 이런 갑방고나 광역자사고 또 이 코스로 갈 거예요. 상상고 코스로. 상상고 거 쫙 이렇게 했어요. 이거 다 보시면 홈페이지 가면 있으니까 보시고요.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외대국어는 보통교과 외에 특목고 선택 과목이랑 고시 외 과목이 많았는데 여기는 보통교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고에서 배우는 거 다 그거로만 되어 있어요. 대신 일반고는 고3 때까지 수능 과목이 진도 나가는데 고2 때 수능 과목이 몽땅 끝납니다. 그리고 문과 배려가 없어요. 시간표를 아마 봐도 이거는 문과 이과가 구별 없이 그냥 공통수학 원투는 당연히 구별 없이 듣지만 고2 때 하는 대수, 미적분 그냥 다 들어야 돼요. 문과이과 따로 없어요. 그래서 문이과가 통합 수강된다. 상상고는 문과애들이 가면은 수학에서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과 융합 선택 과목이 없어요. 이과 융합 선택이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는데 융합 선택 과목이 없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수능에 안 나오는 건 안 하겠다. 우리는 수능만 들고 패겠다. 상상고가 의대에 많이 가잖아요. 전교수의 반 이상이 의대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 주로 수능 위주로 간다. 근데 지금 지역 인재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실적이 조금 꺾일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코스가 제 생각에는 뭐 낙생, 휘문, 화성고 이런 데들 갑방고들이 갈 길이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외대부고 스타일, 민사고, 하나고, 삼성고, 포스코에서 하는 포항제철고랑 광양제철고 이런 데는 외대부고 스타일로 갈 것 같고 현대천문고, 김천고 이런 전국자사고랑 광역자사고랑 교육특구의 명문고 또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는 상상고 스타일로 갈 거다. 크게 수능파와 학종 수능 절충파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반고 준비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좀 무리가 되더라도 특목고나 자사고, 갑방고 준비하는 게 나아요? 만약 지금 지역이 좀 교육특구가 아니고 일반고가 약한 지역이에요.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이사 갈까요? 내신 약한 데 가서 전교 1등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내신이 불리하더라도 센 학교 갈까요? 그러려면 준비하는 게 빠르면은 초1 때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영재고 같은 건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결정하는데 뭘 따져야 되냐? 우리 애가 정말 두 눈 감고 봐도 영재고 갈래야 머리도 좋고 뭐 열심히 하고 국영수 다 잘하고 이러면은 고민할 거 없죠. 그냥 영재고 가는 거 하고 영재고에 필요한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잖아요. 상위권이긴 해. 근데 뭐 초등학교 때 상위권이 정확하게 변별되지도 않잖아요. 그냥 대충 4분의 1 범위 안에 들면 대충 상위권이거든요. 그러면은 상위권이긴 한데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엇을 따져가면서 고려해야 되냐? 고려 요소죠.
고려할 요소 중에 제일 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의 성향입니다. 만약 문과 성향이냐 이과 성향이냐 아직 어릴 땐 잘 안 보이긴 해요. 제가 우리 애 문과예요. 저희 아빠도 문과고 저도 문과고 우리 애도 문과예요 하던 애가 제가 설득하고 설득해서 영재고 간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어릴 땐 잘 몰라요. 편견도 있으시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학년이 올라가면 점점 좀 뚜렷해져요.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면 학생의 성향이 경쟁이 강할 때 경쟁에서 오히려 경쟁심이 생기고 열심히 노력하는 타입이냐, 경쟁이 강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소화불량 걸리고 아픈 애가 있느냐. 우리 학원 출신 중에 영재고 간 애가 있어요. 딸내미인데 3년 내내 부모님이 시험 기간만 되면 학교에 계속 응급차 애들 실어 날려서 위경련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참 영재고 안에서 내신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 시험 하나를 잘 치고 싶고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이니까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경쟁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일반고 갔을 때보다는 여러모로 힘들어요. 좌절도 많이 겪게 되고 그럴 때 그릿이 있느냐, 배짱, 근성, 투지, 열의, 열정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그릿이라고 할게요. 요게 있는 학생이냐 아니면 부모님이 다독거려주고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애냐 보십시오. 관리해야 되는 애면 일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독립성이 강하냐, 부모도 없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의외로 기숙사가 불편한 학생들도 있어요. 여기서 왕따도 생기고 하니까 기숙사가 불편하냐 아니냐 보셔야 되는데 참고로 남학생, 사춘기 남학생을 키워보신 분은 얘들 기숙사 보내놓으면 가정에 평화가 생기고 부모 자식 사이가 좋아져요. 그래서 기숙사가 순기능도 있습니다. 다음에 고등학교가 대입을 어떻게 전략을 짜는가 이게 있습니다. 아까 상상고처럼 수능 위주로 가는 특목고가 있어요. 또 학종 위주로 하는 특목고가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외고입니다. 외고 국제고는 이젠 거의 학종 위주로 대학을 갑니다. 대원 외고 정도 빼고는 수능으로는 거의 대학을 못 갑니다. 명문대를, 특히 서울대를. 왜냐하면 이과 애들한테 너무 치여요. 그래서 거의 학종으로 갑니다. 절충형도 있어요. 한 반 정도는 학종으로 가고 반 정도는 수능으로 가는 데 있어요. 영재고는 거의 100% 학종으로 가고요. 휘문고는 거의 100% 수능으로 가고 이렇게 좀 갈립니다. 그걸 보고 우리 애가 수능 스타일이면 어디로 가는 게 좋고 우리 애가 수능 이런 것보다는 교과를 잘 알아야 해요. 그러면 외고 이런 거 생각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고 활동 많이 하고 발표하고 탐구하고 프로젝트하고 호기심 많고 연구 역량 있고 그런 애면은 학종형 학교를 보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준비 정도도 보셔야 됩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건 사고력이에요. 사고력은 10년 계획 잡으셔야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6세, 7세부터 사고력 개발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요건 저희가 설명을 또 한다 할게요. 그 다음에 학습 능력. 이것도 오래 걸리죠. 한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개발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학습 능력 기르는 걸 해야 돼요. 다음 자기관리 능력. 자기관리 능력은 일부는 습관이고요. 습관이 그냥 공부하는 게 습관이야. 일부는 의지, 노력. 근데 자기관리력은 제 생각에는 어릴 때는 쉽진 않고요. 그때는 습관 위주로 만들어 주시고 이건 부모님의 선물입니다. 얘가 사춘기 되기 전에 공부하는 습관이 생겨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의지하고 노력은 한 5, 6학년 이상부터는 본인 의지가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영재고나 과학고, 자사고 같은 데는 선행학습이 필수입니다. 안타깝지만 꽤 많이 해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 새로 배우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좀 해야 됩니다. 얼만큼 해야 되는지는 고등학교 유형 따라 좀 다른데 그래도 선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기회가 많죠. 가능성이 높고 다 향상시킬 수도 있는데 점점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하나씩 선택지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중2 정도 되고 나면은 이제 대부분의 선택지가 사라지고 자사고하고 외고 정도 남고요. 중3 되면은 외고만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사라지고요. 그래서 좀 미리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게 현재는 정시비중 40%를 하고 있어. 이게 조국 사태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생긴 건데 정시비중 40%가 있기 때문에 특목고의 내신 경쟁이 치열한 그 부담을 이길 수 있어요. 휘문, 낙생 뭐 이런 공부 잘하는 빡신 고등학교는 내신으로는 대학을 잘 못 가요. 학종으로도 잘 못 가요. 그런데 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하고 의대를 100명 이상씩 막 보내거든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수능에서 나와요. 수능으로 40 이상을 뽑으니까 수능으로 얘들이 내신의 불리함을 떨쳐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정시 비중이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는 정시 비중이 심할 때는 20%까지 줄었거든요.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러면은 수능으로 뚫고 가는 것도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재수생, 삼수생에서 이런 N수생들이 두텁게 있기 때문에 고3 현역이 수능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가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걸 문재인 정부가 열어줬기 때문에 교육특구 애들이 살아난 거예요. 대치동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근데 이게 변할 여지가 있어요. 정부 따라서. 이거는 뭐 법을 바꾸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정시 비중은 1년만 해도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크는 꼭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신 분리해도 난 수능으로 뚫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넉 놓고 있다가 고1 들어갔는데 갑자기 앞으로
정시 비중 1%로 합니다. 이래버리면 황당해져.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게 준비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학생이 수능 스타일이냐 아니냐도 보셔야 됩니다. 수능이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다음 학교가 수능 경쟁력이 있는가도 보셔야 돼요. 외고는 수능 경쟁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능 스타일이가 외고 가면 박살나죠. 그래서 대학이 수능으로 정시로 많이 보냈냐 수시로 많이 보냈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고등학교가 의대나 서울대를 어떻게 보냈냐 보면 그거 보고 수능 경쟁력, 학종 경쟁력을 따져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따질 게 많죠. 근데 더 있습니다. 어떤 대학을 갈 거냐도 보십시오. 서울대는 학종을 굉장히 우대해 줍니다. 의대는 학종을 그닥 우대해 주지 않아요. 연대는 특목고 애들 좀 우대합니다. 고대는 좀 우대하지 않아요. 서성한 중에 성균관대는 특목고 애들 우대합니다. 이렇게 특목고 애들 우대해 주는 대학들이 좀 있어요. 그런 대학을 좀 보셔야 됩니다. 가려는 고등학교 수업 편제표 좀 보십시오. 그게 학종파냐 수능파냐 질중파냐가 나오거든요. 다음에 대입에서 어떤 대학에서 선택 과목, 학종의 핵심이 선택 과목이거든요. 막 동아리 많이 하고 교내 경시대 수상 많이 하고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어떤 과목, 심화 과목을 수강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과목의 학점,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한 선생님이 기재해 주시는 세트, 요게 중요한데 대학마다 선택 과목을 심화 과목 많이 들은 걸 좀 우대해 주는 학교가 있고 안 해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우대해 주는 학교를 갈 거면 외대보고 같은 데나 영재고 과학고 가서 심화 과목 많이 들으면 좋죠. 그런데 의대는 별로 우대 안 해주거든요. 의대 갈 때가 괜히 영재고 과학고 가면은 좀 안 맞죠. 의대는 내신 아니면 수능 이 두 개만 보는데 내신 따기 어려운 고등학교 가서 심화 과목 실컷 들어봤자 소용없죠.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의 비중을 좀 보십시오. 지금 현재 40%인데요. 의대만 해당됩니다. 의대가 지역인재 전형 40%인데 이게 조금씩 변할 거예요. 60%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학년 학생들 같으면 중학교부터는 지방에 가서 거주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쩌면 기본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래서 일반고야 스타일이. 근데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일반고가 완전 면학 분위기가 망해버린 지역이라면 그러면은 좀 안 맞더라도 특목고나 자사고 갑반고를 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쩌면은 이사가 답이든지 이사가 어려우면 선발하는 학교를 가는 게 답입니다. 상위권을 노리면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고려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갑반고 가는 게 유리하냐에 대한 소결론입니다. 고교학점제가 돼도 외고 국제고는 고교학점제 전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가란 말이냐 안 가란 말이냐 추천입니다. 왜냐? 외고 국제고 성향의 애가 일반고 가면 수학을 똑같이 들어요. 과학도 통합과학을 똑같이 들어요. 국어 영어도 똑같이 듣고 모든 과목을 다 똑같이 듣고 내신을 받거든요. 심지어 수능도 똑같이 쳐요. 저는 문과애들은 확통, 이과애들은 미적분 이렇게 선택 과목이라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요. 이제는 다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아요. 수능 내신이. 그러니까 이과애들한테 너무 밟혀요. 그래서 정시로 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외고 국제고 가면 수시로 아주 넓은 문이 있어요. 여기는 이과애들이 진입할 수가 없어요. 들어온 과목이 다르니까. 그래서 외고 국제고 애들이 내신 경쟁도 비슷한 성향의 수학, 과학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끼리 하고 과목도 다채롭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보다 학종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대학도 서울대나 연고대도 외고 국제고 애들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이과 애들이 문과 침공했는데 자꾸 나가요. 재수하러, 삼수하러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이과에 대한 애정이 없거든요. 근데 문과 애들은 이과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자기가 3년 동안 어떤 과를 바라보고 학종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나는 외교학과 갈 거야. 나는 경영학과 갈 거야. 하면서 빌드업을 해온 있기 때문에 애정이 있어서 안 떠나요. 누구를 선호하겠어요?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 아주 강추입니다. 문과 성향 강한 애들한테. 영재고 과학고는 전보다 조금 유리해졌어요. 일단 내신 경쟁이 약해진 것도 유리해졌고요. 수능도 범위가 줄어서 유리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추천이지만 지금도 추천입니다. 전에는 영재고 애들은 거의 못 가도 카이스트, 연고대는 소수만 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영재고만 가면 연고대 이상은 간다가 거의 보장이 돼 있었는데 꼭 서울대 상위권이나 의대 가고 싶은 애들은 그냥 재수해서 수능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 과목이 많을 때는 수능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수능 과목이 팍 줄었어요. 그러니까 영재고 애들이 수능 칠 때도 유리해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더 유리해졌어요. 내신이고 뭐고. 그래서 영재고 과학고 추천합니다. 근데 영재고 과학고의 유일한 단점은 가기가 어렵다. 갈 수 있으면 가십시오. 전국 단위 자사고 유리합니다. 그래서 추천이에요. 근데 조건부예요. 자기하고 궁합이 맞는 학교를 가셔라. 만약 전국 단위 자사고 가서 멘탈이 깨질 것 같다. 하위권 바닥을 깔 것 같다. 4등급, 5등급 나올 것 같고 멘탈이 무너져서 수능도 잘 못 칠 것 같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내신은 못 할 것 같은데 그냥 분위기 좋은 데 가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면학 분위기 좋은 데 보내시면 열심히 합니다. 특히 남자애들. 공주 한일고 뭐 이런 데 가면은 아예 애를 산적에 가둬 놓고 휴대폰도 없고 완전 그냥 수도승처럼 공부시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놀던 애들이 거기 가면 열심히 해요. 다 남자만 있어요. 여자를 볼 일도 없어요. 그런 데 가면 오케이.
자, 광역단위 자사고, 뭐, 갑방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고. 여기도 비슷합니다. 조건부 추천. 하여튼 다 유리해졌습니다. 내신 경쟁이 약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수능 변별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수능이 강화된 데거든요. 광역단위 자사고나 갑방고는. 근데 수능에서 자기 실력 발휘할 게 좀 줄었고, 한 20% 정도는 교과 평가가 들어가고 하니까 전에보다는 음매 기사가를 좀 덜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면학 분위기 워낙 좋고 하니까. 그래서 조건부 추천입니다. 여기도. 소결론, 어느 가면 좋냐 마느냐 아이의 특성을 보시고 특성에 맞게 하시라.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할 때 참고할 사항 이렇게 많은데요. 이거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유튜브 올릴 테니까 화면 키워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영재고 안 가더라도 상위권 애들은 영재고 과정을 한번 밟아보셔라. 문과성형 강한 애 빼고는. 자,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느냐? 지식 준비하셔야 되죠. 진도 나가고 해야죠. 할 때 이해 위주로 학습하는 거를 하십시오. 이건 문과니까 상관없이 이해 위주로 해야 되고 정리 위주로. 그냥 막 문제만 풀어 제끼지 말고 정리해가면서 완전 학습을 추구하십시오. 어슴푸레하게 하고 그냥 문제 많이 풀어서 점수 90점 넘어가면 넘어가고 하지 마시고 이거를 자기가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다거나 남을 가르칠 수 있다거나 공부했던 거를 완전 소화해가지고 한참 뒤에도 자기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식은 선행을 꼭 좀 하십시오. 일단 영어 선행은 다들 하시잖아요. 국어 선행도 다들 하시잖아요. 독서란 이름으로. 남은 건 수학하고 과학인데 과학 선행은 조금 이따 생각하셔도 되는데 수학 선행은 좀 하십시오. 영재고 라인 가려면 해야 됩니다. 또 능력 개발하는 것도 하셔야 돼요. 사고력 개발하셔야 되고 학습 능력, 독해력 이런 기초 능력들 개발하셔야 됩니다. 길면 10년은 걸려요. 이 개발하는데. 그래서 사고력 같은 거는 제 생각에는 만 3세, 4세부터 사고력 개발하는 걸 하셔야 돼요. 독해력도 비슷하고요. 학습 능력은 한 5년이면 만들 수 있는데 사고력하고 독해력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또 정서랑 태도가 개발할 목표입니다. 호기심. 여러분 옛날 어릴 때보다 새로운 휴대폰이든 뭐든 요즘 인공지능 나왔잖아요. 여러분 호기심이 생기세요? 그래서 찾아서 막 해봐요. 새로운 기계 들어오면 막 조립해보고 하는 거 어릴 때 하셨을 건데 나이 들수록 좀 덜하게 되실 거예요. 호기심이 학습의 강력한 동력이거든요. 근데 이 호기심을 죽이는 방식의 공부가 있어요. 주입식 교육. 그거 하시면은 공부의 강력한 엔진 하나를 꺼버리는 거예요. 호기심이라는 엔진을 끄고 출세, 부귀영화, 1등, 경쟁심 이런 다른 엔진 하나를 동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엔진으로 부족하니까 부모님이 조정을 하시죠. 부모의 애정이란 걸 조건부 애정을 가지고 조정을 하세요. 새로운 엔진 하나 더 달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엔진인 호기심이라는 엔진을 살리십시오. 그 다음이 성취감이라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호기심과 성취감이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해요. 그거를 공부할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취감이 핵심이에요. 이런 엔진, 좋은 엔진을 놔두고 당근과 채취, 경쟁, 부모의 조건부 애정 이런 거로 하지 마십시오. 성실 이런 거는 습관이고요. 자신감, 회복, 탄력성, 투지 이런 정서와 태도를 만들어주세요. 끈기도 있는데 빼먹었네. 끈기.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지식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고 그래요. 능력보다는 정서와 태도가 더 중요하더라. 어릴수록. 사춘기 전에는 과도한 학습 노동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내신 스타일로 결과 위주의 피드백을 주고 실수 잡는 이런 양측이 훈련시키고 주입식 훈련하는 내신 위주의 공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영재고, 과고, 자사고 라인은 다 날아갑니다. 갑방고에서 최상위도 다 날아갑니다. 공부시키기 힘들어지니까 과도한 학습노동 조심하십시오. 자세한 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해 할게요. 그러면은 진로별로 수학 공부만 조금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영재고, 과학고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의 고등과정 시작하면 돼요. 옛날에는 6학년 2학기 때 시작하면은 마지노선이 다 있어요. 이 정도면은 그냥 안전하다 정도예요. 조금 늦은 학생은 중1 때 해도 돼요. 고1 과정을. 대신 사고력이 길러졌다는 전제로. 중1까지도 된 것 같아요. 중1도. K어문은 옛날엔 필수였는데 요즘은 필수는 아니에요. 중필수 정도예요. 하시면 좋다. 어지간한 애들은 한다. 화학 올림피아드, 주로 물리 올림피아드하고 화학 올림피아드인데 이 올림피아드는 선택 같아요. 선택. 하면 좋아요. 근데 선택이에요. 자사고를 가거나 갑방고를 간다. 또 이과 최상위를 노린다 하면은 중1 때 고등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중2 때 고등 들어가면 좀 빠듯한 것 같아요. K모 필수는 아닙니다. 맛보는 정도는 괜찮아요. 맛보기까지는 오케이. 맛보기로 1년 정도는 괜찮고 그게 중1, 5월까지 맛보기로. 중2 때는 맛보기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중2는 아니고 중1 때 일반고 이과 상위권 의대 간다거나 서울대 간다거나 연대, 고대 간다 요 정도까지도 해당이 돼요. 스카이까지. 의대도 여기까지 해당됩니다. 한 2년 선행은 하십시오. 요거보다 늦으면 고등학교 와서 너무 힘들어요. 내신 완전 학습하는 거 능력 개발, 문제 개발력 기르면서 하고요. 문과는 한 1.5년 선행해도 수학은 안 늦은 것 같아요. 대신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국어, 사회 이런 거. 중3 때 고등해도 안 늦은 것 같아요. 수학만 말씀드린 겁니다. 수학학원이지만 저희도 과학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과학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초3 정도까지는 실험과학 하십시오. 저는 알지만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까지는 사고력과학 하십시오. GTG 사고력과학 좋습니다. 영재원 사이언스라고 하고요. 줌으로 수업하는데 저희 아들, 딸 다 보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저희 딸이 사고력과학 1년하고 고등화학을 조금 하다가 선생님이 아프셔서 못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화원을 그냥 한번 쳐봤어요. 중1이에요, 제 딸이. 그런데 꽤 괜찮은 성적 나오더라고요. 문제집도 많이 안 풀고 그랬는데도. 숙제도 없거든요. 숙제도 없고 일주일에 2시간 정도 한 번 수업한단 말이에요. 숙제 없이 그냥 재밌게 왔다 갔다 애들 엄청 재밌어 하거든요. 그거 1년에서 왔다 갔다 1년 하고 고등화학도 하이탑으로 푸는데 문제풀이 많이 안 하더라고요. 숙제 없어요. 시험 가끔 치고 뭐 숙제가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 했는데 수능화학원이 좀 제법 나오더라고요. 뭐 저희 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선생님 프로그램 좋더라고요. 요거 한 다음에 화학 올림피아드 한 1년 합니다. 그 다음 물리 올림피아드를 화월 다음에 하세요. 왜냐면 물리는 수학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재고 입시는 하시면 되고 자사고 가는 애들은 올림피아드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GTG 화학 올림피아드는 하세요. 화학 원투 수능 범위까지 하긴 하는데 개념하고 원리에 해당되는 거를 강하게 해요. 이파리랑 뭐 가는 줄기 같은 건 별로 안 해요. 그건 또 까먹으니까.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해놓으니까 좀 까먹어도 고등학교 가서 아주 도움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 보니까 도움돼요. 저 아들이 고2인데 저희 학원 자랑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 의대 진학할 애들, 의대 목표하시는 분 많으니까 특목고 자사고 어떻게 할까? 제 생각에는 영재고 과학고 진학하면은 의대가 불리해요. 다만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다. 이거는 어딜 가도 힘들잖아요. 근데 서울대 의대가 그 영재고 쿼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영재고, 뭐 경기영재고 가서 내가 전교권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서울연대, 성균관대, 가톨릭 이런 메이저 의대 갈 때는 수능이나 내신으로 가는 것보다는 영재고 성향이니까 우리가 가서 1, 2등 할 것 같아 하면은 갈 수는 있어요. 별들의 이야기니까 그거는 그냥 뺄게요. 자사고는 의대에 유리합니다. 실적으로도 말하고 있고요. 상상고 스타일의 수능형 자사고도 좋고요. 외대부고 같은 절충형 자사고도 좋습니다. 학종형 자사고는 아니에요. 일반고는 지방의 지역 인재 전형 노리는 학생들은 갈만합니다. 아, 우리 애가 영재고 성향은 아니야. 전국 단위 자사고 성향도 아닌데 수능은 수능 최저 맞추기 이상은 하겠고 아주 성실하기 때문에 가서 전교 1, 2등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지방 일반고를 노리고 6년 동안 거기서 공부하면 지방대 의대는 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는 고1 수학, 과학까지는 공부하는 게 비슷합니다. 보통 애들이 한 5학년, 6학년, 중1까지 요 과정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자사고 가는 애들이라도 이과, 일반고 이과를 갈 애들이라도 갑반고 갈 애들이라도 중1까지는 영재고 라인 가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해보면 영재고 과학고 준비하는 학생이 자사고나 일반고 가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결론, 특목고 자사고에 안 가더라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언제? 초등학교 때, 초1부터. 저는 중3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영재고는 좀 일찍 끝나요. 자사고까지 포함하면 중3까지. 왜냐? 첫 번째는 동기가 됩니다. 대학 잘 가려고 열심히 해는 마치 우리 부모들한테 90대에 건강하려면 지금 운동하세요 하고 비슷해요. 내일 하지가 돼요. 그런데 특목고를 간다 하면은 뭐 중학교 내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 눈에는 좀 훨씬 가까워요. 그리고 아무런 목표가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좋아 라고 동기부여되는 애라 저런 데 가자 하고 외대고 투어도 하고 영재고 학교 투어도 하고 거기 출신 졸업생들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 거 하면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확실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애는 지금 깜이 아니에요. 이러실 수 있어요. 되게 부족해 보여요. 자기 자녀가 좀 부족해 보일 때 많거든요. 그런데 뜻밖으로 하면서 성장해요. 저희 학원 애 중에 어머님이 위에 누나 둘을 명문대를 보냈어요. 어머님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막둥이가 있었어요. 제하고 사고력 수업하는데 숨어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조금만 더 지적 자극을 주면 영재고도 노릴만 합니다. 하니까 아이고 무슨 그때는 이제 자기 직업을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닙니다. 얘 문과예요. 뭐 일반고예요. 이렇게 했어요. 뭐 평소 공부했던 거 보면은 좀 평범 약간 잘하는 평범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어차피 일반고 가더라도 이 공부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정까지는 좀 빠르게 선행해 보십시오. 애가 처지면 그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KMO 과정도 억지로 설득을 했어요. 이거 아직은 시간 많으니까 6학년이고 중1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서 억지로 하셨는데 뒤에 경기영재고 갔어요. KMO도 은상 따고. 이런 거 참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 눈에 아닌 것 같은 애가 준비하면서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믿는 만큼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큰 애들한테는 진로 탐색의 계기가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세상은 지금 어떤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 뭘 가지고
어떻게 기여할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탐색하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고등학교 진로 이런 거 없으면은 5학년, 6학년, 중1이 뭔 생각이 있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죠. 고등학교 가야 할 거를 미리 진로 탐색을 해요. 그럼 철이 일찍 들어요. 그 다음에 예행 연습이 돼요. 특히 중2, 중3 이럴 때 실제로 자소서 쓰고 막 준비를 하거든요. 자기 활동 빌드업을 하고 이런 거 하면은 대학교 학종으로 갈 때도 똑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입을 미리 3년 먼저, 4년 먼저 실전 모의고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2, 중3인데 차 사고 외고 못 가더라도 준비해 보셔라. 저는 아주 강하게 권합니다. 진짜 애들이 척이 들어서 고등학교 때 안 해본 애랑 달라요. 다만 영재고 준비하면 좋다더라 해서 너무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혹사시키지 말고 기초 체력, 정서, 태도, 능력을 기르는 방식으로 준비하면서 능력도 성장하고 태도도 좋아지고 철도 들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목고 나중에 안 갈 학생도 좀 어릴 때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그럴 때 좀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학생들을 끌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독서 한 권을 권해도 예를 들면 유엔에서 일하는 거 참 보람있지 않아? 그래서 무슨 외교 관련된 독서 권하는 거 그런 거 하는 데가 국제고란대가 있단다. 국제고 한번 가볼래? 거기 졸업생도 만나고 활약하는 거 보여주고 좋잖아요.